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미국 주식입니다. 서학겜이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코너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상품 읽어주는 남자라는 코너인데 오늘은 ETF에 대해서 간략히 다뤄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iShares에서 만든 US Aerospace and Defense입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된 ETF고 티커는 ITA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ITA는 1군 ETF로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 현재 보유수는 5주고 이번 연도 목표는 한 8주로 한 3주 정도를 추가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관련된 보유 개별 주식은 로키드 마틴 한 3주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ETF를 좀 소개드리기 전에 이번 일주 동안의 시장 동향과 현재 계좌 수익률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일주 동안에 보시면 좀 마이너스가 된 것들은 보통 기술주가 많아요. 이게 핀비진가에서 따온 건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이 보통 마이너스로 지금 하락 추세이고 JP모건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눈에 띄네요. 그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2.6%. 그래서 지금 뭐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방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나스닥이 그 폭이 조금은 더 가파른 것처럼 보입니다. 저번 주 수익 37만 3,151원에서 한 7만 3,160원으로 그 평가 손익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물론 실현 손익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직은 수익이 있습니다. 근데 0.46%라서 사실 없는 거나 좀 마찬가지긴 하죠. 다음 주에는 조금은 상승 반등을 좀 있길 바라고요. 물론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 평가 손익 200만원 했다가 한 2-3주 만에 지금 7만 3천원대로 떨어진 건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주식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거니까 장기 투자는 생각으로 계속 갖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상품 개요부터 한번 볼까 해요. 일단 출시일은 06년 5월 1일 2006년에 나왔고요. 지금 한 14년 정도 됐네요. 운용사는 iShares, 블랙락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분야는 항공우주와 방산 쪽에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운용 보수는 0.42%, 운용자산 총금액은 3빌리언 정도 되겠네요. 3조 원가량을 지금 굴리고 있고요. 이 규모는 한 미국 ETF 운영 규모 기준에서 172 정도가 됩니다. 거래량은 뭐 9만 정도 되고 있고 주당 배당률은 뭐 1% 세전 1%네요.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전 좀 제가 딱 막상 처음에 투자했을 때 높았는데 보잉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당 컷도 있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보시면 17%나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런 건 조금 유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 성장률은 10년 연평균 성장률을 따졌을 때 15.52%로 나름 준수한 겁니다. 그리고 ETF를 선택하는데 저만의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용 보수입니다. 운용 보수는 말 그대로 수수료의 개념인데 블랙락에 내가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그 퍼센트만큼 그 주가를 곱해가지고 365일로 나눠요. 그 금액을. 그럼 매일 그 금액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주가에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지금 0.42%인데 비교군으로 이제 좀 유명한 걸 들자면 뭐 QQQ는 0.20%, 0.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 0.7, 0.6 이런 거 막 운용 보수가 큰 거는 사실 구매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다음에 운용자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아무래도 크면 클수록 안정성이 좀 높은 게 있습니다. 좀 맷집이 좀 세다고 해죠.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비교군은 뭐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QQQ로 비교를 하자면 128 빌리언 달러거든요. 그러면 한 151조 원 정도가 돼요. 아까 ITA가 3조 원이라고 했으니까 한 50배 가량이 정도 차이가 나죠. ETF
그 운용 규모 기준으로 했을 때 5위 정도로서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3조 원도 어마어마한 규모죠.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볼륨이 중요한데, 볼륨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많아야지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데 좀 편합니다. 만약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ETF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비교군으로 또 QQQ를 들자면, 지금 ITN은 9만 정도지만 QQQ는 8,600입니다. 8,600만이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확실히 인기가 있으면 거래량이나 운용 자산의 금액도 크고 보수도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유의하셔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뭐 그래프 또 한번 살짝 말씀드리면, 산업군은 이게 방산이나 항공우주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8%, 뭐 90% 정도를 다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네요. 이제 대표적인 IATA가 35개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 주식을 살펴볼까 합니다.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 첫 번째는 보잉, 그리고 두 번째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세 번째는 로키드 마틴이에요. 보잉은 보유 비율이 17.72%로 1순위고 방산업체 중 시총 기준입니다. 해서 4등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저희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비행기 많이 타는데 에어버스 아니면 보잉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상품이 뭐 드림라이너도 있겠지만 좀 악명 높은, 이번에 보잉의 주가를 해를 많이 끼친 737-800 맥스 기종이 있습니다. 뭐 에티오피아와 아시아 쪽에서 항공사였는데 추락하면서 이번 주가가 많이 손실됐죠. 게다가 코로나 직격탄 맞으면서 보잉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배당 컷도 이뤄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은 굉장히 유명한 방산업체예요. 아파치로 유명한 AH-64, 그리고 치누크 CH-47, 그리고 F-15 기종을 개발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뿐만 아니라 방산에도 상당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는 레이시온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가 합병한 해서 거대한 이렇게 방산 기업으로 좀 태어났습니다. 이번 연도가 새롭게 나타났고요. 원래 티커는 RTN 레이시온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에서 UTX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RTX로 되어 있고, 보유 비율은 사실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보잉과. 그래서 방산업체 시총 기준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나이티 테크놀로지스를 잠깐 얘기해드리면, 우리 알고 있는 오티스라던가 아니면은 캐리어 에어컨 있잖아요. 그런 걸 제조하는 회사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 내비두고 방산만 분사해가지고 방산끼리 합병한 회사가 지금의 RTX입니다. 유명한 상품은 뭐 토마호크 미사일이나 아니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고, 그리고 탄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인 SM-3 요격 미사일을 상품으로 수출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하고 수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1군 주식인데 로키드 마틴이에요. 보유 비율은 7.93이네요. 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1위가 저렇게 비슷한데. 그래서 방산업체 기준으로는 한 2등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원래는 한 18년도 1위였는데 18년도까지는 1위로 봤는데 지금은 뭐 허니엘에 밀려가지고 2위로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제품은 전투기가 유명하고 F-22 랩터와 F-35 이제 그 두 가지 기종이 좀 유명한 편이에요. 이제 F-22는 제가 알기로는 수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전투기고, 그거에 대한 보급형으로서 F-35를 미국의 우방에 대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김새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F-22는 엔진 2개인데 F-35는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아이폰으로 치면 일반 아이폰이 있고 보급형이 SE형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가 빵빵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워요. 좀 보잉 비중이 좀 높은 게 아쉽지만 어쨌든. 그래서 주가 추이를 보시면 2006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향을 타다가 2020년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렇게 좀 내려앉았습니다. 엄청난 지금 세일을 하고 있죠. 그렇게 내려앉은 까닭은 아까 초반에 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잉에 대한 비중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이에요.
보잉이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코로나라던가 아니면은 737 맥스 문제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덩달아서 같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평가가 절하되어 있는 상태인데 향후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할 기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잉도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은 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여객기 수출도 다시 늘어날 거고 하니까 아직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출시일로부터 $10,000를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만약에 투자를 했다, $10,000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를 투자를 했으면 한 수익률은 45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점에 어느 정도 시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냐에 따라 다른데 뭐 시점에 따라서 플러스 30%가 될 수도 있고 뭐 100%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시점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관련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ITA 상품을 팔고 있는 iShares에서 직접 들어가서 따온 겁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 상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경쟁 상품은 ITA 말고 XAR과 PPA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품 운용사는 SPDR과 인베스코네요. 일단은 XAR부터 살펴보면 되게 골고루 사져 있죠. 10이 넘어가는 게 없어요. 뭐 PPA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XAR은 대표적인 3개의 기업을 살펴보면 뭐 맥사 테크놀로지가 있고 위성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하우메트 에어로스페이스 제트 엔진이나 아니면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부품을 제조해서 수출하고 있고 버진 갤럭틱은 뭐 우주 여행 사업 관련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그냥 위성과 우주 관련된 그런 곳에 투자를 하는 회사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PPA, 인베스코의 PPA는 허니웰 인터내셔널, 아까 방산 시총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엔지니어링이나 항공우주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로키드 마틴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는 노스럽 그러먼인데 여기는 전투기, 폭격기 같은 이제 항공기를 개발하고 미국 최대 군함 제작사입니다. 제일 잘 알려진 게 B2 전술 폭격기 스텔스라고 하죠. 그게 있고 글로벌 호크가 또 있고요. 세 개 상품 중에 장점을 이제 빨간색 옆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 출시일은 06년도, 05년도 그래서 금융위기 08년도 전에 출시한 상품들이고요. ITA나 PPA는. 그리고 운용보수는 0.35%로 XAR이 좀 낮네요. 그리고 운용 총자산은 ITA가 제일 크고요. 3조 원 가량인데 반 정도 되겠네요. XAR은. 뭐 근데 나머지 너무 작습니다. 운용 자산 규모가. 저는 안 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률은 ITA가 계속 높고 배당 성장률을 5개년 연평균 보면 인베스코의 PPA가 좀 나은 편이네요. 한번 참고하셔서 직접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ITA가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ITA ETF의 상승 요소를 생각을 해보고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과 전쟁이고, 두 번째는 미국 국방부,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 요소인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입니다. 첫 번째 분쟁과 전쟁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없어질 수가 없죠. 개인의 분쟁도 많고 한데 국가 간의 분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비극이 될 수 있지만 이 비극을 먹고 사는 기업의 주식과 ETF는 이거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 대만, 뭐 일본 영토 분쟁, 독도, 사할린 아니면은 마오에다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하고 뭐 이스라엘 가자지구 문제도 있고, 뭐 중동 전쟁도 많이 했었던 이스라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전쟁이나 분쟁이 많아지면 이런 긴장감 때문에 국가들은 무기를 더 많이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에 수혜를 받는 게 ITA ETF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국방부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엄청난 고객이에요. ITA에 속해 있는 방산 주식 입장에서는. 미국 예산안이 5,330조 원인데 그 중에 한 16%더라고요. 7,500억 달러, 847조 원이 국방비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한국의 예산이 514조거든요. 한국 예산보다 많은 돈을 국방에 써요. 한국 국방비는 50조밖에 안 됩니다.
10%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16%고, 그러니까 숫자로서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엄청난 그 대주주? 엄청난 고객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역대적으로 제일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도 국방 지출이 제일 큰 나라고 방산산업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우주방위군인가에서 창설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해서 향후에 로켓이나 아니면은 우주전쟁을 대비해서라도 이 ITA의 그 성장은 아직 창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과 공화당을 꼽아봤어요. 공화당이 아무래도 전쟁과 무기 관련된 거에 아무래도 친숙하고 좀 관대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주당보다는 아무래도 좀 낫죠. 방산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통령에 따라서 전쟁이 좀 있었던 것들도 많던데, 예전에 걸프전 조지 H.W. 부시는 90에서 91년도 한 2개년 정도 있었네요. 하고 조지 W. 부시의 이라크전 무려 8년 동안 했습니다. 이런 게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앞에 분쟁과 전쟁이라는 그 요소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승 요소인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이런 거에 좀 관심이 간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ETF의 한 줄 요약을 드리자면, 밀덕을 위한 저평가된 그리고 시들지 않는 방산산업의 꽃, 그리고 ETF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무튼 보잉 주가 회복되면 이 ETF는 상승이 엄청날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을 날씨 완연한데 밖에 한번 외출도 나가시고 공기 한번 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